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차한비라고 하고요. 객석에서 굉장히 반짝반짝한 눈빛을 보내주고 계셔서 얼른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인사와 소개 차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피아노를 버렸다 연출 박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피아노를 버렸다 배우 김다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싫다는 게 아니라 감독 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싫다는 게 아니라에서 메인 보컬을 맡은 배우 나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동행에서 수연 역을 맡은 이승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의 상수형 맡은 황치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행에서 연출을 맡은 은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티나게 함성 소리 차이나게 우리 모두 공평하게 함성을 보내주길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잖아요. 저희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질문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찍느라 바쁘시겠지만 가끔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고 대신 여쭤보면서 진행할게요. 이게 여기 QR로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의자 앞에 보시면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앞에 계신 패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좀 고민했는데요. 가장 쉬운 질문인 제목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제목인가요? 동행을 검색하면 수천 개가 나오거든요. 영어가 딱 특정되지 않는다는 네. 점에서. 네. 일단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은유적인 느낌이나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가 좀 계속 이 제목 저 제목 하다가 그래 영화를 어쨌든 내 영화의 전체적인 느낌을 되게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결국엔 들어서 동행 영화를 보기 전에 알 것 같잖아요. 뭐 같이 갈 것 같잖아요. 정말 동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제목이 많으니까 이걸 피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저희 영화만 보고 영화랑 제일 어울릴 만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저는 나는 피아노를 버렸다 보면서 김별 배우님 어떻게 좀 감독님과 연이 닿았을까? 오디션을 보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좀 어떻게 제안받게 되셨는지. 원래 그 오디션을 봐가지고 된 거였는데 원래는 내정자가 있었는데 감독님 이야기도 좀 같이 듣고 싶은데 영화 보면서 두 분이 워낙 평소에 절친한 사이라는 것은 유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는 그냥 단지 친하고 편하다고 해서 캐스팅을 제안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캐스팅 제안하셨는지도 궁금했고 배우님께서도 이거 그냥 친한 친구가 하자니까 하지 라는 마음도 아니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의 마음을 좀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진지한 마음이었고요. 네, 일단 뭐를 하나 시작하면 그냥 거뜬스러워는 안 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처음에 하고 있을 때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같이 이제 커피숍에 있으면 한 4-5시간씩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 파악도 하고 이제 캐릭터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잘 찍어야겠다라는 진지한 마음으로 전 임했습니다. 왜 캐스팅을 왜 하셨죠? 캐스팅한 이유가 제가 이제 작품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커피숍에서 7-8시간 같이 있으니까 4-5시간에서 7-8시간까지 연락을 이 친구 오늘도 합쳐보면? 좀 줄인 것 같은데 거의 반나절을 7시간에 하면서 사람들이 놀래서 거의 지긋지긋하네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문 닫을 시간입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항상 있으니까 제 리딩을 같이 해줘요 항상. 근데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연기를. 그래서
너 연기 한 번은 진짜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잘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점점 리딩을 하면 할수록 더 연기가 너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작품하기 전에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고, 야, 여기서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래서 센스가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너의 첫 번째 작품은 내가 하고 싶다. 굉장히 약간 삼국지 대사 같은 느낌으로 지금 첫 번째 도원결이 작품은, 느낌으로 지금. 예, 이게 잘못되든 안 되든 같이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쓰자마자 시현 씨한테 제가 바로 이제 부탁을 했죠.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뚜루루루. 네. 그래서 근데 이 역할은 황채열 씨 말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시열님의 매력이 한껏 살아난. 네. 정말 저는 약간 그 헐링한 모습이 굉장히 이 영화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승윤 배우님도 좀 여쭤볼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맡으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사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극히 제한적이고 또 혼자 간직한 사연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 계속 유지하느라 좀 벅차지 않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너무 화사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셔서 일단 되게 반가웠고 캐스팅 제안받고 좀 어떠셨는지, 시나리오 읽으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어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저도 어쨌든 독하시네요, 감독님. 곰팡이 그러니까 있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여배우님한테 아니, 곰팡이는요. 저는 지금 너무 되게 마음에 왜냐면 들었어요. 기억이 와전된 거예요. 제가 곰돌이라고 했겠죠. 무슨 곰팡이에요? 곰돌이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너무 놀랬네. 이제 배우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아니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 친구 수연이를 왜냐면 본인이 직접 쓰시면 만들어낸 맞아요. 캐릭터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 듣고 진짜 그걸 잘 표현해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곱씹으면 이게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라는 걸 알겠거든요. 이제 곰팡이 꽃 피듯이 눈에 서려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곰팡이가 저는 깊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어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면서. 카페에서 7, 8시간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죠. 근데 이 비하인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영화 촬영 중이었는데 그때 한 일주일이 갑자기 이제 휴차가 생기면서 캐스팅 촬영하기 일주일 전에 이승훈 배우를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저는 이제 남녀 배우가 어떤 대화가 없어서 너무 힘든 캐릭터고 이 친구 어떡하지? 어떻게 찾지? 하다가 딱 오디션 보고 입구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대본 주면서 그냥 바로 처음부터 그냥 하자고 했어요. 예, 느낌이 와서. 예. 근데 곰팡이라뇨. 진짜 그랬나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정확하고 절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이제 욕심이 났던 거였어요. 자, 좋은 의미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예. 승윤이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네요. 그래서 2023년도판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아예 못 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는데 이게 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 과정도 제가 캐스팅 되고 나서 준비 과정도 제가 학원을 막 다니고 막 이럴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냥 그 약간 좀 초반 쪽 이제 전체적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풀샷으로 찍을 때는 이제 손가락이나 이런 거는 맞추고 치고 배우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클로즈업은 이렇게 배우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결정적 조건이 아니었던 걸로. 싫다는 게 아니라 팀도 뭐 아까 살짝 들었지만 아니 저희는 사실 촬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9년도에 촬영해서 저희끼리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확인을 한 건데요. 우선 캐스팅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할 줄 아는 정도는 좀 중요했고 개순 캐릭터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필요했어서 기타를 못 쳐도 연습을 해서 하라고 좀 푸시를 했는데 다른 두 분은 특히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기도 해야 돼가지고 그게 좀 중요했고 사실은
뮤지컬 배우기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곡을 쓰면서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난리가 났긴 했지만 사실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처음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이제 노래하고 하시는 영상 받아봤을 때 매력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까지 세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기타를 막 촬영 막 며칠 전에 완성이 됐거든요, 노래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약간 후시로 노래도 좀 후시로 다시 맞추고 기타 뒷부분은 이제 연주하시는 음악 만들어주신 분께서 음악 감독님께서 기타를 쳐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인공 수정 맡으신 남희 배우님 저랑 이름이 같다면서 혹시 뮤지컬 배우세요? 노래 너무 잘하셔서요. 이렇게 네 정말 잘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감상을 남겨주셨고요. 네, 동행팀에 일단 음은석 감독님께 굉장히 본업이 배우이신데 직접 주연을 해도 될 듯 싶은데 왜 황치열님을 섭외하셨나요? 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왜 직접 안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캐릭터였고 이 작품을 처음 쓸 때 저는 아예 그냥 황치열 씨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의 수연이 어쨌든 이 걸어오는 이 일들이 제 아는 동생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우연히 넌 뭐가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외롭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혼자인 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 내가 글로 써도 돼? 했더니 써도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급발진일 수도 있는데 키다리 아저씨를 이 친구가 그 힘들었던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황치열 씨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쨌든 예술 중에 저는 음악이 제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음악을 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일 당장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도 이상하지 않아. 뭔가 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치열 씨가 이 친구의 어떤 키다리 아저씨가 돼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썼기 때문에 제가 했었으면 이 느낌이 하나도 안 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지금 사실 말씀도 마무리가 되게 유쾌했는데 되게 그윽하게 진짜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배우님도 이런 거 리딩하고 시나리오 같이 검토하고 하면서 느끼셨어요?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한테 어떤 역할을 바라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어요? 시나리오 이제 쓰면서 수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문석 씨가 이제 수정 처음에 있는 대본을 봤던 거랑 또 한 달 뒤에랑 그 다음 달이랑 계속해서 바뀌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같이 얘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또 나왔는데 또 마지막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는 많이 찍어봤지만 사실 대사가 있는 상대방과 뭔가 액션 리액션을 하는 이런 호흡은 저도 처음이라 뭐 좀 진지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보면서 같이 찍으면서 문석이가 굉장히 디렉션을 굉장히 잘 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훌륭한 디렉션에 따라간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황철 씨의 눈이 깊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눈이 되게 갈등이 느껴지는 눈이거든요. 예, 곰팡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도 참.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어쨌든 식물성. 왜냐면 몸에 해롭지 않은. 근데 사람 소개를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제일 저의 배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 고백을 꽤 독창적으로 하시는 편이라는 걸 이렇게 잘 알았고, 그렇다면 이제 신인 배우 황치열이 어땠는지 이건 승윤 배우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인 배우와의 호흡 어떻게 느끼셨나요?
의지할 만한 파트너 배우였습니까? 네, 아주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내내 이런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힘을 받는 편이고 가만히 두 분은 계속 에너지를 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이 불편한 것도 없고 대화도 잘 통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엄청 편안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 선배님 연기를 본 적이 없는 상태였는데 사실 너무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왜 이렇게 믿고 딱 맡기고 싶어 했는지를 알겠다. 이거를 현장에서는 더 느꼈었고요. 네, 아주 훌륭한 배우시네요. 두 분이 눈도 깊으시고. 눈도 깊으시고 두 분이 또 진솔하게 연기해주신 덕분에 안 그래도 그 오픈 채팅방에도 감독님이 실화인가요?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걸 보니까 많이 와 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3편 보면서 이제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싶었던 게 눈의 공간, 영화가 주로 담는 공간이 참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음악을 이야기하고 피아노 이야기하는데 아주 조용한 도서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웃들이 굉장히 복닥복닥 어울리는 아파트 풍경도 나오고 가잖아요. 근데 이걸 쭉 보고 있다 보니까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영화가 담고 싶어 하는 내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들을 새 영화다 잘 찾아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 촬영지는 어디였고 좀 어떤 의도로 공간 찾게 되셨는지 감독님들께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권 감독님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로 제가 도서관에서 잠깐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쓰게 됐던 시나리오여서 도서관이 되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할 때 미로 같은 부분도 너무 좋고 좌우로 갇혀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해야 되는 이 주인공이 뭔가 꿈을 졌고 엄청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아이러니적인 요소들이 좋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제일 꽂혔던 거는 책 서가 사이에 있는 장면이랑 엔딩 골목길에서 양쪽에 이제 집들 나왔을 때 매치가 사실 매치 때문에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치들이 재밌고 꿈에서 벗어나도 현실에서 벗어나도 뭔가 현실과 비슷한 그러한 거는 계속 오고 있다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스스로 내포하면서 그렇게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아마 어떤 영화가 될지 이 모습일지 상상하지 못하셨겠다 배우님들이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피아노 건반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건 감독님의 생각일까요? 이 피아노는 제가 도서관에서 일할 때 너무 심심해서 직접 해보셨어요? 직접 치면서 놀았었는데 그렇게 짜게 됐습니다. 신기하네요. 조영 감독님, 이게 2019년 촬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땐 코로나의 기운이 있어서 촬영하기 힘드셨을까? 이런 걱정도 살짝 해봤네요. 아파트에서 촬영하신 거 어떠셨어요? 그 전년도인가요? 촬영할 때는 사실 코로나 영향이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아파트는 워낙에 이제 부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집에서 촬영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지인의 집을 빌려서 그냥 촬영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이 세 명이 기타를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공간이 이제 여성주의 도서관인데요. 인천 부평에 있는 여성주의 도서관이고 실제로 그런 이제 전국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서는 모임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꾸려나가기 때문에 기타 모임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취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좀 끈끈해지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촬영했습니다. 감독님이 실제로 그 공간과 연이 있으셨던 걸까요?
네, 그 공간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이제 인천에 있는 인천 여성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어서 제가 이제 뭐 속해 있는 곳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얘기를 빼먹은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집에서 기타 연주가 이제 마지막에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보통은 촬영을 진행을 하면 스태프들이 먼저 와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엔딩씬 기타 연주를 해야 돼서 스태프들 보고 다 1시간 늦게 콜을 하고 배우들이 1시간 먼저 모여서 기타 연습을 하고 스태프들을 맞이했던 네 그렇게 마지막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선 배우고 스텝. 하지만 결국엔 오신 만큼. 네, 엄은석 감독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공간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감독님 충청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애양심에서 로케이션을 정하신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그 수해 관련해서도 걱정 담아서 질문 같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일단 다 올로케 아산이었고요. 예. 제가 아산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내가 그걸 떠나서 저희가 이제 3회차에 찍어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옆에서. 아니라 굳이 홍보대사 얘기하는 굉장히 거기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거기가. 갑자기 주연 감독님 갑자기.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산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영화 촬영 엄마의 자리라는 그 영화 촬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채가 생겨서 그러면 아산에서 해야 되는데 하루에 12시씩 찍어야 되는 컨디션이어가지고 제가 잘 알아야 됐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 왜냐 제가 아산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놓을 어느 장소 어디가 너무 이 영화에 적합한 곳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로케이션을 제가 이제 로케이션 이제 찾아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아산에 지금 있는 와중에 아산에서 수연의 어떤 마음을 왜냐면 수연이 이렇게 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의 어떤 좀 우울감을 넘어서 무기력까지 간 어떤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에 이 친구를 뭔가 좀 이 친구 내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면을 누군가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상소도 있지만 주변의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이 친구의 어떤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따뜻함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다산에서 올로케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넉넉한 풍경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 내내 그게 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물을 보면서도. 아무래도 이 세 편의 영화가 되게 신기한 게 관객분들이 배우들이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묻는 질문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가 없는 역할이어서 그런 점이 힘들진 않으셨는지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포함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대사가 없다 보니까 대사 이외의 어떤 것들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막 처음에는 이제 말이 없이 이제 어차피 도서관에서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제 피아노를 찾을 때 버릴 때 그 피아노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혼자서 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밀었는데 다른 스태프들이 안 걸리게 카메라 안 걸리게 밑에서 같이 계속 끌어당기고 막 밀어주고 했는데 이게 또 한 방에 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번 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몸도 마음도 너무 덥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완성된 영화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배우님은? 진짜 감쪽 같은. 근데 지금은 다 추억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관객분들도 굉장히 영화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같은 나이대에 공감 많이 하는 작품이었다고 몇 가지 에피소드 추가해서 좀 더 큰 작품으로 다시 개작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감독님 어떤 야심 있으십니까? 감사하다는 말로. 네, 동행의 두 배우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힘드셨던 부분. 사실 아마 그때 힘들었던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라도 지금은
돌이켜보면은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고 뭐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찍어야 하는 씬 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잠을 좀 잘 못 자고 거의 합숙 훈련 하듯이 그렇게 했었죠.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 3일이었으니까 괜찮았는데 길었으면은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황철 배우님. 그렇죠. 이제 첫날에는 이제 첫날 촬영 끝나고 이제 늦게 끝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 5시에 다시 또 승윤이랑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세팅을 이제 또 메이크업을 받는 거였는데 첫날에는 그래도 조금 피곤한 느낌이 한 20% 정도였으면 둘째 날쯤 되니까 한 60% 70%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눈도 부어 있고 나중에 3일째 되니까 정말 무슨 좀비처럼 메이크업 받았던 기억이 나고 저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났던 장면이 승윤 씨를 데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이제 자러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이 굉장히 특이한 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창문처럼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그 집을 보고 되게 놀랬던 게 여기 왜 창문이 있지? 창문도 없어요. 창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뚫려 있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석이가 아이디어가 좋은 게 제가 씻고 나왔을 때 이제 승윤이가 이렇게 뭘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이렇게 눕거나 보고 뭘 그렇게 자꾸 쓰는 거야? 가사 한번 써볼래요? 하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러면서 점프컷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방을 이렇게 뚫려 있는 데서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기타를 치면서 제가 이제 가사 써보라고 하면서 멜로디를 불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애드립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애드립이었어요. 그냥 그 대사도 애드립이었어요. 네. 그냥 음악이라는 게 막 편안하게 진짜요? 생각하지 마. 약간 손이 가는 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애드립을 하고 컷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능청스럽더라고요. 네, 계속 컷을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음악을 했던 사람은 그 음악을 하면서 그냥 말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황철 씨의 어떤 진정성이 담긴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알아서 잘라서 쓸 거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좀 준비가 돼 있었던 연습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그 데미안 라이즈의 이제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을 이렇게 막 치고 있으면 옆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나레이션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막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그 장면에. 아니 저는 이제 어제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서 너무 멀리 왔어 우리가. 그래서 알아서 돌아가 주시다니 예, 감사하네요. 아니면 저는 진짜 미안했던 게 첫째 날에 엔딩 씬을 찍었어요 치어 씨가. 예, 왜냐면 이렇게 좀 로케이션 그쵸. 섭외 시간, 다른 배우들 컨디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보다 보니까 순서대로 찍기가 순서대로 어렵죠. 찍기 힘들어서 첫날에 엔딩 씬을 찍어서 그게 너무 죄송스러웠었어요. 예,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썼던 게 이제 어쨌든 그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 캐릭터는 제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완벽하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끝으로 가든 뭐 시작으로 가든 전혀 뭐 문제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챌린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영화 촬영하다가 중간에 휴차가 났을 때 연출을 하신 거니까 사실 그 배우에서 감독, 감독에서 배우 이 모드 전환을 빨리빨리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이것도 잠깐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연출을 시작하게 됐던 게 제가 이제 단편 영화를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큰 역할을 맡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긴 호흡으로 어떤 캐릭터를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인물을 내가 집요하게 한번 훈련을 하자.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제 제 캐릭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이제 쓰게 되고
그렇게 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연출, 배우의 어떤 포지션의 어떤 다른 장르가 아니라 저는 너무 연기하는데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되게 시야가 좁았다면 좀 제가 연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본업을 들어와서 이제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 글을 보고 이 글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너무 명확해지고 저한테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도 제가 연출가가 난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연출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조금이라도 좋은 연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도 계속 글을 쓰고 제가 이제 좀 훈련을 계속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다르고 그러진 않는데 로케이션 섭외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음은석 감독님 혹시 다음 작품도 황치열 배우님일까요? 이렇게 너는 내 운명처럼 지금 거의 이정재와 정우성의 사랑처럼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지금 지금 하나 단편 써놓은 게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장편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좀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웃긴 게 글을 쓰다 보면 그 캐릭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게 되게 되니까 제가 지금 쓰고 완성은 되지 않는데 저 치열 씨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말고 정말 르아르로 한번 눈에 진짜 무서운 게 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기현상이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장편으로 하게 되면 좀 하고 싶어요. 두 배우님의 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꼭 정리 일목요연하게. 복잡해요. 굉장히 네. 복잡한 그 곰팡이도 있고. 감독님도 저희 둘 한번 써주십시오. 좋네요. 네네네. 네, 많은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보셨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얼른 끼세요. 저희 시간이 후루룩 가가지고 이제 거의 마칠 때가 왔네요. 이 질문은 한번 해볼까요? 싫다는 게 아니라의 남편 역할 맡으신 배우님이 너무 얄미운 연기가 좋았다고.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러시죠? 이렇게 왔는데 이 배우님 얘기를 못했네요. 어떻게? 네, 이무철 배우님은 사실은 이 배역이 그렇게 얄미운 캐릭터를 설정한 거라기보다 남들이 보기엔 되게 부러운 그래서 젠틀하고 멋있지만 사실은 같이 살면서는 피곤한 이런 남편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무철 배우님하고 같이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그쵸, 이런 실제 모습에. 실제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으십니다. 친절하시고 근데 그 속은 알 수가 없죠.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무리 인사 나누기 전에 저는 최근에 감독님들, 배우님들 작업 중인 작품이 있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관심사가 뭘까? 이런 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저는 지금 이제 4학년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서 영화 계속 하실 거죠? 그만두기로 하신 거 아니죠? 근데 그때 그냥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거 준비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졸업 작품은 그럼 장편을 만들어야 하나요? 단편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시나리오 쓰신 상태예요? 오늘 새벽에 읽고 나와서 따끈따끈한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힌트를 잠깐 주신다면? 이상한 작품인데 정말 살짝만 주시네요. 이상한 작품. 귀여운 작품 하고 싶어서 이상하고 귀여운 네. 차기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별 배우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작품 다다음 주에 찍기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관심사는 사진 찍는 거를 요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필름 사진
이제 찍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필름 값이 그러니까 되게 또 갑자기- 값비싼 취미를 갑자기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계속 뭔가 지속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지속할 수 있죠. 우리 취미 지속하려고 노동하잖아요. 돈 벌어서 맞아요.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네. 좋네요. 주영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9월에 촬영하는 단편 준비 시작했고요. 오늘 이 덕분에 남의 배우님이랑 만나가지고 9월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계속 고민되었던 주변 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성폭력 가해자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단편에서 담긴 할 거지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다려집니다. 네. 배우님. 저도 뭐 요즘 광고 쪽에도 손을 대고 있어서 네. 광고 촬영이 하나 있고요. 요즘 골프에 미쳤습니다. 돈이 없어 한 달에 조금씩만 네, 저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필름과 골프. 승은 배우님. 저는 최근에 뭐 단편 영화를 촬영했고 단편 영화 그냥 여러 개 촬영하면서 오디션 열심히 보러 다니고요. 그리고 뭐 연습 열심히 해보려고 학생 때처럼 새로 마음 다잡고 어떤 이런저런한 트레이닝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이런저런 트레이닝이 뭘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여쭙지 않을게요. 네. 네. 최열 배우님. 저는 이제 앨범이 나와서 타이페이에서 콘서트 있을 예정이라 콘서트 이제 합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 네, 뭐, 건강이 최고니까요. 항상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뮤지컬 드림아이 하고 있는데 내일 막공이에요. 내일 막공이고 지금 드라마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 올해는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이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꽉 차게 보낼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편 이거 작품 다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단편 다시 찍을 생각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사시네요, 감독님. 저는 스케줄 제 이게 매니저 동생이 알 텐데 BTS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저 사실 오늘 진짜 감동했거든요. 아니 동행이 세 분이 다 같이 오신다고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창 뮤지컬 아직 막공이 안 된 상태인데 막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세 분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댄스 크루처럼 이렇게 옷까지 입고 와주셔서 굉장히 무대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리고 저희 한번 짠 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게 필름 다윈 백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약간 사회생활 짬바가 느껴지는 대목이 정말 신경도 많이 맞아요. 써주시고 그다음에 와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은 영화제가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서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영화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영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감사드립니다. 좋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이 기획장 같은 경우에는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일요일까지 열리니까 다른 회차도 관심 갖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 한마디씩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지는 걸로 합시다. 이거 끝에서부터 이번엔 돌아와 볼까요? 네. 아무쪼록 이제 더위가 이제 너무 덥잖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날씨가 좀 짓궂은데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거랑 되게 힘들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도. 네네. 아무튼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에 날씨가 좀 힘들지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잘 뵙겠네요. 네, 이배우님. 왜냐면 이렇게 끝으로 올수록 힘들어지는 게 맞아요. 주연 감독님.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쳐나가가지고 어쨌든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지부였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영회 하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어른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찍은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어른분들이 와주셔서 아니 성인 와주셔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감독님 굉장히 야무진 사람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알게 됐네요. 아니 그래서 많이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많이 제 영화에 대해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건 감독님 다음 작품도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영화도 긴 시간 봐주시고 관객과의 대화도 1시간이나 했는데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애정어린 눈빛으로 저희 다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고 네,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세요.